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6th of May 2021, Thursday, now 9: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G Display. 자, 5월 6일, unbelievable입니다. 벌써 5월 달이라뇨. 엊그저께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참, time flies like an arrow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을 보니까 약간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는데, 약간은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또 앨런 그 재무부 장관이 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미국 증시가 막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하니까 한 발 물러섰죠. 좀 신중하게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근데 어찌됐든 앨런 재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굉장한 확대 정책, 루즈벨트에 버금가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원래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고는 했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시장의 반응을 한번 떠보는 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 때문에 아마 조금 밀리면서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매도 시작이 돼서 막 화요일날 조금 극복하나 싶었더니 앨런 의장이 또 한번 불을 던지네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견조한 조정 속에서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30조에 도전한다. 근데 원래 시장 예상치는 29조 얼마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사상 최대가 2012년에 29조 4,297억이 여태까지 사상 최대였습니다. 올해 매출은 예상은 29조 752억인데 조금만 힘을 내면 30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1조 9,943억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30조하고 2조를 돌파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LCD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원래 이제 그 QLED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점점 차이가 좁아지면서 QLED가 점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LG 디스플레이에 큰 호재가 되겠고 LCD도 55인치 가격으로 지금 작년 말에 175달러였는데 지금 벌써 25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 거기다가 코비드 19 그 팬데믹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게 되면서 점점 이제 그 TV 수요는 늘어나는데 LCD 패널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하여튼 LG 디스플레이한테는 되게 호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전부 ESG 경영 이제 화두를 계속 가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력하게 가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조금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네이버, 이마트, LG상사, 제일기획 그런 회사들이 LG 디스플레이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 주가가 좀 상승할 여력이 크다 그런 또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볼 때 어찌됐든 LG 디스플레이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관련 채널을 또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홍보 동영상도 만들었거든요. 그걸 좀 예쁘게 잘 편집을 해서 이름을 원래 잉글리시 샤우팅에서 쉘이 샤웃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료 참여가 아직도 가능하시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어제 울트라 러닝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그 교육 부분에서는 특화 학습 취약점을 공략하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 여기서 주식하면서는 피드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은 참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점을
줄 수 있습니다. 피드백 시간에 관한 과학적 문헌들을 보면 언뜻 그 결과가 뒤죽박죽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나는 피드백은 빠른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더 빨리 실수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거나 직접 문제를 풀기도 전에 피드백을 먼저 버리는 위험을 취할 수 있다. 피드백 시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학습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중립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곤 한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에서 종종 피험자가 시험지를 다 작성하기 전에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보는 재량을 주었다. 이는 피험자가 답을 머릿속에 끄집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보고 따라 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너무 빠른 피드백은 인출 작업을 수동적인 복습 상태로 넘어가게 한다. 그리고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정답을 찾는 걸 포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 문제와 씨름해 보아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어츠는 이러한 의미의 망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터운 묘사, thick description, 즉 입체적인 묘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한국 사람이란 의미의 망을 형성하는 담론들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친중 위전 척사파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당시 중국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중국은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쭉 인종적 민족주의파는 계보를 추적하면서 인종적 민족주의파가 조선의 인종과 민족을 어떻게 설정했는데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의 주변국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선에 도달하게 됐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런 거죠. 친미 개화파는 이해하던 미국과 실제 미국이 어떻게 달랐으며 미국은 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조선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했는지, 왜 기독교 선교사들은 조선 선교에 나섰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친소 공산주의파도요. 형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정 러시아와 소련이 조선을 어떻게 서로에 다르게 인식하였고 조선과 극동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와 소련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도 두터운 묘사를 한다. 그리고 친일 개화파는요. 친일 개화파의 계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은 한국 사람의 변치 않는 본질을 찾는 게 아니고 변하는 걸 계속 변해가고 있는 본질을 찾는 거죠. 한 개인의 정체성도 다양한 요소들로 형성된다. 태어난 집안, 자라난 지역, 다닌 학교, 몸담고 있는 직장, 물려받은 사고방식,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새로운 인식, 추억 등 수많은 담론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인생을 통하여 끊없이 변환된다. 하물며 한국 사람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정체성을 한두 가지 변치 않는 본질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종적 민족주의파 담론은 한국 사람을 인종이나 혈통 같은 본질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분명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담론의 틀 중 하나다. 그렇죠. 그러나 이는 하나의 담론일 뿐 실제로 한국 사람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척도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저는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